그날 밤, 지은은 가족 식탁에서 갑자기 커밍아웃을 했다. 저 여자를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로 집안은 지진처럼 흔들렸다. 아버지는 포크를 떨어뜨렸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으며 여동생 민지가 지은을 바라보는 눈빛은 충격과 배신으로 물들었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일상.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그녀를 점점 갉아먹고 있었다. 민지, 25살의 여동생은 지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지은의 감정은 점점 자매애를 넘어선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은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회사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어머니는 요리를 자랑했다. 민지는 대학원 입시 준비로 바빴지만 오늘은 특별히 시간을 내어왔다. 지은은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숟가락을 쥐었다. 언니,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아빠, 민지야. 나 솔직히 말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커밍아웃 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그래?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내가 착각하는 거야 라고 부정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지야, 내가 제일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그녀는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회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자가의 일로 가득 차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넘겼다. 그냥 피곤해서요. 그러나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털어놓았을까? 가족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민지의 침묵이 가장 아팠다. 민지는 항상 지은의 편이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따돌림 당할 때 민지가 지켜주었고 대학 시험에 떨어졌을 때 위로해준 건 민지였다. 그런데 이제 그 민지가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점심시간, 지은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았다. 민지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언니, 나랑 이야기 좀 해.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민지가 나를 이해하려는 건가? 그녀는 서둘러 약속 장소를 정했다. 오후에 회사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민지를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민지가 고등학생일 때 지은은 이미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 선배와의 짧은 로맨스가 그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건 실험처럼 끝났고 지은은 그것을 억누르려 애썼다. 나는 정상적이야. 가족을 실망시킬 수 없어. 그렇게 자신을 속여왔다. 그런데 민지가 성장하며 그 감정은 점점 민지에게로 향했다. 민지의 미소, 민지의 목소리, 민지의 따뜻한 포옹. 그것이 자매의 이상의 무언가임을 깨달았을 때 지은은 공포에 휩싸였다. 민지가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언니, 어제 그 말 진심이야?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지야. 나 오랫동안 숨겨왔어.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언니, 나도 알아. 언니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오래전부터 느꼈어. 지은의 눈이 커졌다. 뭐? 어떻게?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언니가 나를 보는 눈빛이 그냥 자매처럼 안 느껴졌어. 그런데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가족 앞에서 그렇게 터뜨릴 거면? 지은은 당황했다. 민지가 이미 알고 있었다니. 미안해, 민지야.
나 겁났어. 내가 날 미워할까 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언니, 나도 솔직히 말할게. 나 언니 좋아해. 그런데 그건 자매로서가 아니야. 그 말에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다. 민지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공원의 바람이 스치듯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날부터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가족은 여전히 커밍아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은을 설득하려 애썼다. 아버지는 치료받아봐. 내가 아픈 거야 라고 했고 어머니는 매일 울었다.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나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녀의 결의는 점점 강해졌다. 민지는 중간에서 고민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것인가, 가족의 기대를 따를 것인가. 한 주 후, 민지는 지은을 찾아왔다. 언니, 우리 둘이서 이야기하자. 그들은 서울의 한 카페로 갔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나도 언니를 사랑해. 그런데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 우리는 자매잖아.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혈연이 뭐가 중요해? 우리의 감정이 진짜라면,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가족이 알면, 사회가 알면, 우리는 파괴될 거야. 의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민지의 말은 현실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자매 간의 사랑은 더더욱. 그 대화 후 지은은 혼란에 빠졌다. 민지를 사랑하지만 그녀를 끌어들이는 게 옳은가? 자신의 선택이 민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민지야, 너를 놓아줘야 할까? 하지만 민지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언니, 오늘도 보고 싶어.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럽게 이어졌다. 공원, 카페, 때로는 지은의 아파트. 하지만 그럴수록 죄책감은 커졌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지은의 방을 뒤졌다.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한 것이다. 그 안에는 민지에 대한 감정이 적혀 있었다. 민지를 사랑해. 하지만 이게 죄라면 아버지는 분노했다. 가족 회의가 소집되었다. 지은아, 너 미쳤어. 민지까지 끌어들이냐?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빠, 그건 하지만 변명은 소용없었다. 민지는 울며 말했다. 아빠, 오해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은 차가웠다. 둘 다 집에서 나가? 이런 집안에 있을 자격 없어. 그날 지은과 민지는 집을 나왔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우리 사랑은 진짜야. 하지만 그 앞에는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의 시선, 친구들의 배신, 그리고 내면의 갈등.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집을 나온 후 지은과 민지는 임시로 지은의 회사 근처 모텔에 머물렀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지은의 월급으로 버틸 수 있었다. 민지야, 내 대학은 어떻게 해?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쉬엄쉬엄 할게. 언니랑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가족의 버림은 그들 둘 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 출근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소문이 퍼진 걸까?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정했다. 프로젝트 미팅 중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다. 지은 씨, 오늘 왜 그래요? 상사가 물었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게 민지 때문인가? 아니, 내 선택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다. 민지는 혼자 모텔에 남아 고민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언니에 대한 의존,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모님의 이혼 위기 때 지은이 그녀를 지켜주었다. 민지야, 언니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 약속이 지금의 감정을 만들었을까? 민지는 핸드폰을 들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요즘 힘들어. 친구의 답, 무슨 일? 말해봐. 하지만 민지는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냥 가족 문제. 저녁, 지은이 돌아오자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언니,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새로운 집 구하고 일상 되찾자. 나 일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그 밤, 민지는 악몽을 꾸었다. 가족이 그들을 비난하는 꿈. 깨어나 울며 지은을 안았다. 언니, 무서워. 지은은 그녀를 달랬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며칠 후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내 엄마가 아프시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가 왜? 내 탓이야. 충격받으셔서. 지은은 고민했다. 돌아갈까? 민지와 함께? 민지야, 엄마가 아프대.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가봐, 언니. 나 혼자 있어도 돼. 하지만 지은은 함께 가자라고 말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지은아. 왜 그래?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 지은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요. 엄마의 아버지는 민지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민지는 반박했다. 아빠, 우리 잘못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소리쳤다. 사랑. 그건 변태야. 그 말에 민지는 충격받아 집을 뛰쳐나갔다. 지은은 쫓아갔지만 민지는 사라졌다. 민지를 찾는 동안 지은은 내면의 갈등과 마주쳤다. 내가 민지를 망치고 있어.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했다. 도와줘. 민지가 사라졌어. 친구는 내가 왜 그렇게 됐어? 동성애는 잘못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화가 났다. 그건 내 생각이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 친구는 전화를 끊었다. 사회의 정형이 그녀를 압박했다. 민지는 한강공원에 앉아 울고 있었다. 언니를 사랑하지만 이게 가족을 파괴해. 그녀는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의 전화가 왔다. 민지야, 어디야? 제발. 민지는 위치를 보냈다. 지은이 달려오자 둘은 포옹했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우리 함께 싸우자. 그날부터 그들은 독립을 결심했다. 지은은 새 아파트를 구했다. 민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학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멀어짐. 지은의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지은 씨, 동성애자의 상사는 그녀를 불러 개인사는 회사에 영향을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야? 민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선생님, 제 감정이 옳은가요? 상담사는 감정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행복이에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조금씩 안정되었다. 하지만 가족과의 단절은 여전했다. 어머니로부터 가끔 메시지가 왔지만 아버지는 완강했다. 한 달 후,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공식화하려 했다. 우리 커플 반지 사자. 민지는 기뻐했지만 불안했다. 사회가 받아줄까? 지은은 우리가 먼저 변화를 만들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민지의 대학 친구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민지, 너 미쳤어. 자매끼리. 친구는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는 학교에서 따돌림당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그래? 우리 사랑이 왜 잘못이야?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 동성애와 가족의 갈등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난이 쏟아졌다. 변태들.
사회를 더럽혀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민지의 상태가 나빠졌다. 우울증 기미가 보였다. 언니, 나 그만두고 싶어. 지은은 걱정했다. 내가 민지를 보호해야 해. 그녀는 가족에게 연락했다. 아빠, 대화하자. 아버지는 내가 먼저 포기행으라고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이 선택의 대가는 점점 커졌다. 시간이 흘러 지은과 민지의 삶은 안정되려 했지만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지은의 회사에서 그녀를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개인 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 상사의 말이었다. 지은은 변호사를 찾았다. 이건 차별이에요. 변호사는 증거를 모아보자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증언자를 찾았지만 동료들은 외면했다. 미안, 나 관여 안 할게. 민지는 대학에서 계속 따돌림을 당했다. 민지, 내 언니 때문에 너도 이상해. 친구들의 말에 민지는 반박했다. 그건 내 편견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쌓였다. 그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언니, 나 힘들어. 지은은 안아주며 미안해. 내가 더 강해질게 라고 말했다.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를 몰래 만났다. 엄마, 우리 행복해요. 어머니는 울며 내 아버지가 안 돼. 하지만 나도 내가 걱정돼. 민지는 엄마, 이해해줘 라고 부탁했다.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어느 날 지은은 민지와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도 가족과 싸웠어. 하지만 이겼어. 그 이야기들이 위로가 되었다. 민지는 언니, 여기서 친구 사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지지자들이 생겼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옛 친구가 그들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했다. 자매간 동성애 스캔들 기사가 나왔다. 지은의 회사에서 즉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실추. 민지는 학교에서 정학 위기에 처했다. 학교 규정 위반. 그들은 충격받았다.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민지가 울었다. 지은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우리 사랑을 왜 숨겨? 공개적으로 싸우자. 민지는 두려웠지만 동의했다. 회견장에서 지은은 말했다. 저희는 자매지만 사랑합니다. 이게 죄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사회도덕을 해치지 않나요?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은은 우리의 행복이 중요해요. 편견을 깨자라고 답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지 시위가 일어났다. LGBT 권리,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전통을 지키자. 집 앞에 시위자들이 왔다. 돌이 날아들었다. 민지는 다쳤다. 언니, 무서워. 지은은 병원에서 민지를 안았다. 미안해. 내 결정 때문이야. 회복 후 그들은 해외로 도피를 고려했다. 캐나다로 가자. 거기선 합법이야. 하지만 민지는 도망치기 싫어. 여기서 싸우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감동받았다. 민지의 용기가 그녀를 일으켰다. 가족이 다시 나타났다. 아버지가 병원에 왔다. 민지야, 집으로 와. 민지는 아빠, 언니 없이 안 가. 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은은 자빠. 정상은 뭔가요? 사랑이 정상 아니에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 대화 후 아버지는 조금씩 변했다. 어머니의 설득으로. 여보, 아이들 행복이 중요해. 아버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내 편견을 고쳐야 해. 지은과 민지는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온라인 헤이트가 쏟아졌다. 죽어라. 지은은 우울해졌다. 이게 가치가 있을까?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언니, 우리 사랑은 강해. 그들은 함께 시위를 나갔다. 평등을 위해 그곳에서 새로운 동지들을 만났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와 충돌했다. 폭력이 일어났다. 지은은 다쳤고 민지는 구금되었다. 왜 나만? 민지가 울었다. 지은은 변호사를 불렀다. 이건 부당해. 출소 후 민지는 변했다. 언니, 더 이상 못해. 포기하자. 그 말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야, 왜? 너무 아파. 가족, 사회, 다 민지는 집으로 돌아갔다. 지은은 혼자 남았다. 배신감이 그녀를 덮쳤다. 민지야, 내가 날 버리다니. 그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민지가 떠난 후 지은은 홀로 아파트에 갇혔다. 일상은 무너졌다. 회사도 잃었고 친구도 없었다. 이게 내 선택의 결과야.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밤마다 민지의 꿈을 꾸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민지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잘했어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민지야, 내 마음은? 이라고 물었다. 민지는 울었다. 엄마, 언니가 그리워.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잘 지내? 지은의 답, 내가 왜 떠났어? 민지는 미안. 겁났어. 지은은 재취업을 시도했다. 경력 좋네요. 하지만 소문 때문에 면접관의 말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제 능력을 봐주세요. 결국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갔다. 여기선 편견 없어요. 사장의 말에 안도했다. 민지는 대학을 졸업하려 애썼다. 하지만 언니 생각으로 집중이 안 됐다. 친구들은 잘 됐네. 그 관계 끊어서 라고 했지만 민지는 화냈다. 너희가 뭘 알아? 그녀는 LGBT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편견을 깨는 법, 그 책들이 그녀를 깨우쳤다. 내가 잘못한 거야? 언니를 버린 게? 어느 날 지은은 커뮤니티 모임에서 민지를 만났다. 민지야,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미안해. 둘은 대화했다. 왜 돌아갔어? 압력이 너무 컸어. 하지만 후회해. 지은은 나도 너 없이 힘들었어. 그들은 재결합을 약속했다. 이번엔 포기 안 해. 하지만 가족이 개입했다. 아버지가 지은을 찾아왔다. 민지를 데려가지 마. 지은은 아빠, 우리 사랑해요. 아버지는 그럼 증명해. 안정적으로 살아. 지은은 도전받았다. 알았어요. 보여줄게요. 그들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지은의 새 직장에서 민지를 소개했다. 제 파트너예요. 동료들은 축하했다. 멋져.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있었다. 온라인 트롤링. 아직도 지은은 무시했다. 민지는 졸업 후 취직했다. 언니, 나도 돈 벌게. 둘은 함께 저축했다. 결혼식 올릴까?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해외에서 하기로 했다. 태국으로 가자. 계획을 세웠다. 가족과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먼저 왔다. 아이들아, 미안해. 민지는 안 왔다. 엄마, 고마워. 아버지는 천천히 받아들였다. 아직 이해 안 돼. 하지만 노력할게. 지은은 자빠. 시간 주세요. 고조되는 갈등 속 새로운 배신이 왔다. 지은의 옛 동료가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지은의 회견 때문이었다. 이게 왜? 변호사는 싸우자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증인으로 민지가 나섰다.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판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승리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민지가 간호했다. 언니, 나 때문에. 지은은 아니야. 우리를 위해. 회복 후 그들은 더 강해졌다.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LGBT 법안 지지 시위에서 연설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지지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반대파의 공격이 있었다. 폭행 사건. 민지가 다쳤다.
왜 우리를 미워해? 지은은 울었다. 회복 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해외에서 영원히 함께 웃어야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이 왔다. 아버지도. 축하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여전히 사회의 눈초리. 언제까지 버틸까? 지은은 생각했다. 민지는 함께라면 영원히 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선택의 대가는 컸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 자유, 사랑, 그리고 깨달음. 결혼 후 지은과 민지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은 승진했고 민지는 자신의 커리어를 쌓았다. 언니, 우리 집 사자. 민지가 제안했다. 그들은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샀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아버지는 가끔 방문했다. 요즘 어때? 지은은 좋아요. 아빠. 대화가 늘었다. 어머니는 요리를 가져왔다. 아이들아, 건강 챙겨. 민지는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아직도 지은은 한숨 쉬었다. 그들은 운동을 계속했다. 변화를 위해 온라인 캠페인. 우리 이야기를 공유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내면의 갈등은 여전했다. 지은은 가끔 이게 옳았을까 생각했다. 민지도 가족을 아프게 한 게 미안해. 하지만 서로를 위로했다. 우리 선택은 후회 안 해. 어느 날 지은은 임신을 고려했다. 입양할까? 민지는 좋아. 아이 키우자. 하지만 한국법은 동성 커플 입양을 금지했다. 싸우자. 그들은 로비를 시작했다. 법 바꾸기. 국회의원 만났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운동 중 배신이 다시 왔다. 아버지의 옛 친구가 내 딸들 때문에 집안 망신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화냈다. 내 아이들 건들지 마. 아버지의 변화였다. 지은은 감동받았다. 아빠, 고마워요. 고조되는 긴장 속 큰 시위가 있었다. 평등법 제정, 지은과 민지가 앞장섰다. 반대파와 충돌. 폭력이 일어났다. 지은이 다쳤다. 병원에서 민지가 울었다. 언니, 왜 이렇게까지? 지은은 우리 미래를 위해. 회복 후 법안이 통과되었다. 동성결혼 합법화. 아니, 아직 아니었다. 하지만 진전이었다. 입양 허용 후 그들은 입양 신청했다. 아이를 데려왔다. 우리 가족 행복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며 사회의 시선이 느껴졌다. 엄마 둘이 왜? 아이의 질문. 민지는 설명했다. 사랑이 중요해. 지은은 내가 행복하면 돼. 시간이 흘러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나왔다. 자매의 사랑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지은은 말했다. 우리 선택은 논쟁적이었지만 후회 안 해. 민지는 사랑은 자유야. 마지막으로 그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항상 질문이 남았다. 이 사랑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사회는 여전히 논쟁했다. 이 사랑이 자매간이라 해도 진정한 사랑이라면 옳은가 그른가?